달나라행 우주선에 탑승하신 대원님들 반갑습니다. 달나라 댕댕이 선장 메텔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공중분해된 것처럼 사라진 1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무려 1,5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사라진 8조 개의 시바이누 코인, 가격은 그대로인데 시장에 풀려 있어야 할 물량만 감쪽같이 증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개미들이 무서워서 팔고 떠난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 아주 거대한 성능 좋은 진공청소기를 들고 와서 바닥에 떨어진 코인 하나까지 남김없이 싹 긁어갔다는 뜻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말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볼 겁니다. 범인의 이름은 바로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그들이 꾸미고 있는 은밀하고 거대한 비밀 프로젝트, 이름하여 프로젝트 오메가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실제로 있는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도대체 왜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더리움도 아니고 하필이면 강아지 코인이라고 불리는 시바이누를 그들은 비밀리에 사모으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렇게 조용히 하지만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잠자고 있는 시바이누가 단순한 민코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보물지도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안전벨트 꽉 매셨나요? 달나라 댕댕이 우주선 지금 출발합니다. 수사의 기본은 현장 검증부터 시작해야겠죠? 우리는 탐정의 빙의에서 하나하나 따져봐야 합니다. 최근 블록체인 상에서 정말 기이하고 이상한 신호가 잡혔습니다. 보통 코인 시장이 이렇게 조용하고 지루하면 거래량도 줄어들고 지갑 이동도 뜸해야 정상입니다. 다들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시바이누 네트워크 안에서는 마치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갑자기 미친 듯이 바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제가 위에 걸어둔 링크 속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무려 8조 개의 시바이누가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누르셔서 보고 오시면 오늘 내용이 훨씬 더 소름 돋게 다가오실 겁니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8조 개입니다. 8조. 이 어마어마한 물량이 거래소 밖으로 나갔다는 건 단순히 누군가 사고 팔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인을 팔고 싶으면 어디로 가져가나요? 네, 업비트나 빗썸,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로 입금하죠. 반대로 거래소에서 밖으로 뺀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나 이거 당분간 절대 안 팔 거야. 내 개인 금고에 넣고 자물쇠 채워서 땅속 깊이 묻어둘 거야. 라는 강력한 장기 보유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8조 개의 시바이누를 구매한 그 돈, 그 막대한 자금이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왔냐는 겁니다. 이걸 추적해 보니까 출발지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요즘 자주 언급하는 바로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였습니다. 그냥 코인베이스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일반 개미들은 가입조차 할 수 없는 기관 투자자 전용 VIP룸, 바로 코인베이스 프라임이었습니다. 이곳은요, 최소 수백억, 수천억을 굴리는 헤지펀드나 거대 기업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철저하게 신원이 보장되고 비밀이 유지되는 그들만의 리그죠. 여기서 나온 수조 개의 시바이누가 어디로 갔느냐?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아주 깨끗한 새 지갑, 신규 지갑 수십 개로 쪼개져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는 얼음 그대로 동결됐습니다. 다시 거래소로 들어오지도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얼음처럼 멈춰 섰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샀다 팔았다 하면서 짤짤이 수익을 노리는 단타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이 샀다는 흔적조차 남기기 싫어서 하나의 큰 지갑이 아니라 수백 개의 지갑에 코인을 짧게 쪼개서 넣었습니다. 마치 닌자처럼 발자국을 지우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매집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가격이 오르지 않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개미들이 지쳐서 던지는 물량을 바닥에서 야금야금 받아먹는 단계,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루한 횡보장의 정체입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엄청난 짓을 벌이는 걸까요? 그냥 심심해서? 아니면 시바이누 캐릭터가 귀여워서 모으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기관들은 수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냉혈한들입니다. 모든 범죄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세계 최대 디지털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을 지목합니다. 왜 하필 그레이스케일이냐고요? 그들은 지금 배가 무척
무척 고프거든요. 아니, 배가 고픈 정도가 아니라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원래 비트코인 펀드인 GBTC로 그야말로 떼돈을 벌던 곳이었습니다. 코인 시장의 제왕이었죠. 그런데 작년, 재작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전통금융의 더 큰 손들이 비트코인 ETF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수료 전쟁이 났죠. 블랙록은 수수료를 아주 싸게 받는데 그레이스케일은 비쌌거든요. 결과는 뻔했습니다. 손님들을 다 뺏겼죠. 그레이스케일의 곳간에서 비트코인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회사의 위기였죠. 자, 여러분이 그레이스케일 사장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옆집 블랙록이랑 똑같이 비트코인을 팔아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이미 덩치 싸움에서 밀리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옆집엔 없는 메뉴, 하지만 사람들을 미치게 할 아주 자극적이고 맛있는 메뉴, 즉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겠죠. 기관 투자자들도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너무 얌전해졌습니다. 안정적이긴 하지만 예전처럼 수십 배, 수백 배 오르는 맛은 없잖아요. 수익률이 예전 같지 않죠. 그들은 더 화끈하고 더 강력한 한방을 원합니다. 그 조건에 맞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밈코인입니다. 변동성이 크고 한 번 터지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섹터죠. 그런데 왜 하필 도지코인이 아니라 시바이누일까요? 여기서 그레이스케일의 아주 치밀하고 계산적인 면모가 드러납니다. 도지코인? 훌륭하죠. 대장입니다. 하지만 도지코인은 자기만의 블록체인을 씁니다. 채굴도 해야 하고 관리하기가 기술적으로 좀 까다롭습니다. 돈이 더 든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의 시바이누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바리누는 이더리움 기반 토큰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이미 이더리움 신탁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더리움 창고를 아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쓰던 창고에 시스템 살짝만 손보면 시바이누도 같이 보관할 수 있죠. 기술적으로 너무 편하고 비용도 절감되죠. 게다가 시바이누는 덩치, 즉 시가총액도 커서 기관들의 수천억, 수조원 자금을 받아줄 그릇이 됩니다. 이건요,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그레이스케일이 낸 보고서를 뜯어보면 증거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미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를 투자 검토 대상 리스트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밈코인은 인터넷 문화를 토큰화, 즉 코인화를 하여서 투자할 수 있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은 즉 우리는 밈코인을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인터넷 문화를 사는 금융상품으로 본다는 뜻이죠. 이 개그림이 그려진 그냥 장난감들이 아니라 금융상품이라고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까지 해놓은 거예요. 밑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바이누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의 토큰으로 존재한다는 내용까지 보고서에 이렇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그리고 있는 빅픽처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그레이스케일이 시바이누를 많이 사 모아도 이걸 ETF라는 상품으로 만들어서 대중에게 팔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깐깐한 미국의 금융경찰이라고 불리는 SEC가 알트코인 ETF, 특히나 밈코인 ETF를 쉽게 허락해줄까요? 절대 아니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받는 데만 1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최근 금융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만한 아주 은밀한 비밀 통로가 열렸습니다. 뉴스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어려운 내용이지만 오늘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포괄적 상장 기준, 영어로는 GLS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놀이공원 프리패스 티켓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전에는 놀이기구, 즉 ETF를 하나 만들려면 SEC라는 까다로운 심사관한테 가서 서류 뭉치를 내고 몇 년 동안 검사를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이거 안전해? 조작 없어? 해킹 위험은? 하면서 계속 퇴짜를 맞고 시간을 끌었죠. 그런데 이 GLS라는 제도가 통과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SEC가 이렇게 말하는 꼴입니다. 야, 너네 거래소 가서 알아서 검사해. 너네 기준에 맞고 문제 없으면 그냥 상장시켜. 나한테 일일이 허락받으러 오지 말고. 법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감이 오시나요? 예전처럼 ETF 저희 신청은 일단 했습니다 하고 뉴스 내고 승인될까 말까 마음 졸이면서 1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짠! 오늘부터 시바이누 ETF 거래됩니다! 라고 당당하게 기습 발표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이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걸 위해서 로비를 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최근 보고서에서 이제 알트코인 ETF 시대가 열린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미 이 프리패스 티켓을 손에 쥐고 시바이누라는 트로이 목마를 제도권 금융
금융이라는 성 안으로 들여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물량도 바닥에서 싹 긁어 모았고 법적인 통로도 뚫어놨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설득입니다. 즉 명분 만들기죠. 여러분, 점잖은 양복 입고 넥타이 맨 기관 투자자들한테 가서 사장님 여기 귀여운 개 그려진 코인 좀 사세요 하면 살까요? 절대 안 삽니다. 표정 보세요. 품이 없어 보인다 이거예요.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체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은 기가 막힌 이름 바꾸기 작전을 씁니다. 일종의 신분 세탁이죠. 그들은 시바이누를 더 이상 밈코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보고서를 보면요, 아주 멋진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바로 소비 및 문화 섹터, 영어로는 Consumer and Culture입니다. 논리가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들어보세요. 투자자님, 이건 장난감 코인이 아닙니다. 전 세계 MZ세대들이 열광하는 디지털 문화, 그 트렌드에 투자하는 겁니다. 마치 인기 아이돌 기획사 주식을 사거나 넷플릭스 주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문화에 대한 투자입니다. 어때요? 좀 그럴싸하죠?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포장을 하면 보수적인 연기금도 까다로운 가족 펀드도 투자할 명분이 생깁니다. 보고서에 쓸 말이 생기거든요. 우린 투기를 한 게 아니라 미래 문화산업에 자산을 배분했습니다. 라고요. 게다가 시바이누는 이더리움 생태계와 연결되어 있어서 나중에 NFT나 게임, 메타버스로 확장하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문화 생태계가 되는 거죠. 그레이스케일은 이 모든 스토리를 이미 다 짜놨습니다. 대중들이 에이 그냥 밈코인 아니야? 하고 무시할 때 그들은 이걸 디지털 문화의 대장주로 가치를 격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작전의 클라이맥스, 대망의 피날레는 언제일까요? 수사망을 좁혀보니 모든 화살표가 2026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이미 눈치채셨을 텐데 왜 하필 2026년일까요? 그때 시바이누에게 엄청난 핵무기급 기술이 장착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완전 동형 암호화, 영어로는 FHE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새로 오신 대원님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기관 투자자들, 세력들, 고래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자신들의 지갑이 노출되는 걸 죽기보다 싫어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를 샀는지, 얼마를 팔았는지 전 세계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다면 투자를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작전을 짤 수도 없겠죠. 지금의 블록체인은 너무 투명해서 탈입니다. 내 지갑 주소만 알면 전 세계 누구나 내 잔고를 볼 수 있어요. 기관 입장에선 이게 진입 장벽이었죠. 그런데 시바이누 개발팀이 자마라는 세계적인 암호화 기술 회사와 손잡고 엄청난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암호를 풀지 않고도 계산이 가능한 기술, 쉽게 말해 보이지 않는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블록체인의 투명성은 유지되면서 기관들의 프라이버시는 완벽하게 지켜주는 기술, 이게 바로 완전 동형 암호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언제 완성되느냐? 바로 2026년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입장에선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이죠. ETF로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고 완전 동형 암호화 기술로 기관들이 마음 놓고 큰 돈을 굴릴 수 있게 멍석을 깔아주는 겁니다. 자, 상상해봅시다. 2026년이 왔습니다. 그때가 되면 시장에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세 가지 폭발적인 현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 유통량 감소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 ETF를 운용하려면 시바이누를 사서 금고에 넣어야 합니다. 이 물량은 ETF가 유지되는 한 시장에 다시 나오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잠기는 거죠. 두 번째, 공급 감소입니다. 시바이누 네트워크인 시바리움을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자동 소각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코인이 스스로 불타서 사라집니다. 매일매일 수십억 개의 코인이 삭제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요 폭발입니다. ETF 상장 소식이 뉴스에 도배되면 전 세계의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의 돈이 미친 듯이 몰려들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경제학 원리 1장 1절 기억하시죠? 공급은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수요가 폭발하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 네, 하늘을 뚫고 우주로 갑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공급 충격, 차트쟁이들은 갓캔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만들 수 없는 신이 내린 거대한 양봉이 솟구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시나요? 아무도 모르게 8조 개의 시바이누가 기관 전용 지갑으로 사라진 사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알트코인 ETF를 위한 법적 통로인 GLS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시바이누를 밈코인이 아닌
아닌 문화 자산으로 멋지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기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비밀 거래 기술까지 완성됩니다. 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프로젝트 오메가. 월스트리트의 늑대들은 이미 식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중들이 망했다, 지루하다, 코인 끝났다 라고 욕하며 떠날 때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배를 채웠습니다. 가장 싼 가격에 말이죠. 지금의 이 고요함, 이 지루한 횡보장, 이건 폭풍 전야일 뿐입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지금 보시면 와인잔이 3개인데 늑대는 2명밖에 없죠. 마지막 한 자리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2026년 뉴스에서 시바이누 ETF 소식이 터지고 가격이 전고점을 뚫고 미친 듯이 오를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와, 저 사람들은 운이 진짜 좋은가 봐.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우리 대원님들은 아실 겁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각본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각본을 미리 읽고 늑대의 등에 올라타서 함께 달릴 준비를 마쳤다는 걸요. 창가에서 와인을 마시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늑대의 등에 올라탈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잡아먹히는 양이 될 것인지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쥐고 있는 이 코인은 단순한 강아지가 아닙니다. 미래 금융의 열쇠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우리 우주선의 연료가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찾아오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달나라 댕댕이 선장 메텔이었습니다. 대원 여러분, 우리는 결국 부자 됩니다.